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LA 한인상공회의소가 LA 한인타운 내 인기업소 50여 곳의 맛집을 정리한 지도 K타운 푸드 LA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한남 체인이 노조 대응 활동과 관련된 재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자 권익보호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LA시에서 올 들어 살인사건과 강절도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안 불안에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한국 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제공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플로리다를 찾아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복원을 약속하면서 트럼프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일본의 줄타기 외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행사 재판과 맞물려 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긴급 낙태 허용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섭니다. 최근 미국 대학가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확산되면서 백악관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이스라엘과 타이완 지원안과 함께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백악관은 최대한 빠른 무기 배송이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70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미국 경제가 믿기 힘들 정도로 호황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여전히 좋은 상태라고 봤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흘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중 관계와 영내 이슈,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들썩입니다. 당대표는 수도권 출신, 원내사령탑은 친윤석열계가 맞는 구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에서 댈러스에게 93대 96으로 패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가 된 가운데 3차전은 댈러스에서 열립니다. LA 다저스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자신의 통산 가장 빠른 타구인 118마일짜리의 시즌 6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도 역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9.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점차 맑아지고 있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속보로 오늘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한인타운 올림픽과 뉴햄프셔 쇼핑몰에서 한인 시큐리티 가드가 괴한 2명이 휘두른 칼에 찔려 현재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오늘 쇼핑몰 내 PCB뱅크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칼에 찔린 한인 시큐리티 가드가 직접 피해를 당한 뒤 911에 신고해 앰뷸런스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시큐리티 가드는 60대 한인 남성으로 2차례 칼에 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당한 시큐리티 가드는 쇼핑몰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시큐리티 가드가 실려간 병원에는 한국어 통역을 돕기 위해 통역사가 배치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상 경비원은 안정된 상태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를 수색 중이며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LA 시내에서 올 들어 살인과 강돌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에서는 올 들어 살인과 강도 건수가 늘었습니다. 제3범죄는 소폭 수그러들었습니다. 도미닉츠 LA 국장이 23일 폴리스 커미셔너 위원회 미팅에서 발표한 범죄 통계 건수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20일까지 살인 건수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9.3%가 늘어났습니다. 강도 건수는 지난해보다 10.5%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총기가 사용된 강도 건수는 12%에서 2.3%로 줄었습니다. 절도 건수는 지난해보다 0.4%가 늘어났습니다.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은 지난해보다 1.8%가 늘어난 데 반해 비즈니스 업소를 상대로 한 절도 건수는 1.3%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차량 절도 건수는 소폭 줄어든 가운데 현대와 기아, 쉐보레가 가장 절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제3범죄는 4.1%가 하락하면서 소폭 수그러드는 추세입니다. 도미닉츠 국장에 따르면 LAPD의 경관 수는 현재 8,832명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22일 월요일이었죠. LA 메트로역에서 발생한 살해사건 용의자는 홈리스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도 LA 메트로역에서 탑승객들에게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까지 살고 나왔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똑같이 또 지하철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지난 22일 LA 메트로 스튜디오 시티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홈리스로 밝혀지면서 지하철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 내 홈리스 인구의 증가와 무법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홈리스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와 도시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명살상이라는 극단적인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으나 시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LA의 경우 홈리스들에 의한 사고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LA 메트로의 최고 보안 오피서는 에이전시 감사실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틀 만에 해고당하였다고 합니다. 지나 오스본 씨는 전직 FBI 요원이었고 LA 메트로 최초의 최고 보안 오피서였습니다. 그녀는 LA 메트로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고 더 많은 시큐리티 도입을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해고가 처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료였던 앤드류 블랙 씨도 안전하지 못한 업무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보고한 후 해고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살인을 벌인 홈리스 엘리엇 트라멜 나우데는 과거에도 LA 메트로역에서 폭력을 휘둘러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MBC 방송은 경찰 소식통과 법원 기록을 인용하여 용의자가 2018년에 LA 메트로 역에서 열차 탑승객들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고 보호관찰에 놓인 상황에서 2019년 7월에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에도 여러 건의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2월에는 메트로 레드라인역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으나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중교통수단 메트로 지하철이 완공도 되기 전에 각종 살인사건과 폭행사건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메트로 지하철이 홈리스의 이동 쉘터가 되지 않으려면 시당국의 대중교통 보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연일 발생하는 홈리스 관련 범죄 소식을 접하는 시민들은 현재 대법원에서 논쟁 중인 홈리스 노숙 금지 판결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이었습니다. 한편 이 괴한의 공격을 받고 숨진 여성의 신원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는 미르나 소자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자는 노스 헐리우드에서 유니언역으로 향하는 LA 메트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괴한의 칼 공격으로 목을 찔린 후 피를 흘리며 유니버셜 시티 B라인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소자는 현장에서 보안 요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소자의 가족은 66세 경비원인 소자는 공격을 당할 당시 출근 중이었다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두 딸은 니커라과에 있다라면서 슬퍼했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신원을 이렇게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가족들은 소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고펀드미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이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이곳 LA 한인타운의 맛집들을 정리한 지도 K-타운 푸드 LA를 런칭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일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타운 내 형제갈비 식당에서 한인타운 내 식당 정보를 총 망라한
K타운푸드 LA 런칭을 발표했습니다. K타운푸드 LA는 타운 내 인기 있는 요식업소 50여 군데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데 한인타운을 방문하는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타운 식당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인상에는 미주의 식당과 비즈니스 업소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어플인 옐프의 한인타운 버전을 마련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맛집 지도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운을 찾는 타지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난으로 힘들어하는 타운 내 요식업소들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업소들의 경우에는 지도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사이트로 접속해 추가적인 정보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타운 내 모든 요식업소들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집 지도는 총 10,000여 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광사를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업소들의 맛집 지도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인 요식업소들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김봉현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식당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해서 출시 시기를 오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도를 배포는 하지만 이 배포를 통해서 지도 제작 과정에 있어서 한인 2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것도 두드러지는데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식당 외에도 새로 들어선 한인 2세들의 업소를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 한인 2세 아티스트가 참여해 지도에 디지털 아트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번 맛집 지도에 더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이번 지도 제작에 참여한 한인 2세 그래픽 아티스트인 미키 백씨입니다. 진짜 집밥, 이모네 집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디테일 같은 거를 포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컬 랜드마크 그리고 또 이렇게 풍경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맛집 지도에 표시된 식당에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표기되었습니다. 김재항 한인상의 부회장입니다. 차세대 여러 가지 음식점과 단체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의 손과 발이 되어줘서 2세들 또 영어권 그리고 외국인 타주 거주지 분들 그리고 정말 외국인들 K-웨이브를 사랑하는 K-푸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타운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상의 측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할 수 있도록 어플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지도를 더 업데이트해 이번에 소개된 50여 개에서 지속적으로 업소를 추가해 수백여 개에 달하는 업소들을 추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한국 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제공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를 위해서 한국금융결제원과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외동포청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5월부터 재외국민은 재외공간의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한국금융권 업무는 물론 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등 한국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와 마이데이터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종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FTC는 어제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FTC의 위원 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3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소속 2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TC가 작년 초에 처음 제안한 이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경쟁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계약은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해서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며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5,568달러에서 7월부터는 4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8,656달러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노동부는 3년마다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준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경우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임금이 일정액을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그 일정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죠. 오늘 이른 아침 한때 흐렸지만 점차 맑아지고 있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과 모레 금요일까지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구름 거친 맑은 하늘도 볼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55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68도, 51도, 해안 지역은 63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8도, 낮 최고 기온은 7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집융자와 커머셜 SB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학 입학 전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늘었던 SAT, ACT 등 표준 시험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시험 점수를 다시 의무화하는 명문대들이 속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도 입학 전형에서 SAT, ACT 등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넬 대학교도 그랬고요. 아이비리그 대학 8개 가운데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하버드를 포함해 모두 5개 대학이 SAT 시험 점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신입생 가운데 입학 전형에서 SAT 등을 제출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 입학 후 더 나은 학업 성적을 거두는 경향이 나타난 이런 이유도 표준 점수 제출 의무화 재개를 결정한 요인이 됐습니다. 아울러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동안 신입생 중 소수의 비율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사랑의 아이 캠프가 성료됐습니다. 클레버케어와 커뮤니티 참여로 한인사회를 돕는다고 나섰습니다. 로컬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서부 지부가 지난주 토요일 타운에서 LA 사랑의 아이 캠프를 개최해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무료 안검사를 받았습니다. 눈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들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이번 무료 눈 검사 행사에는 아침부터 행사장인 LA 총영사관에 많은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몰려 자원봉사에 나선 안과의들에게 무료로 안검사를 받았습니다. 비전케어 미서부 지부는 이날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리사 황 안과 전문의, 에드워드 이 안과 전문의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비전케어 미서부 이사들과 유나이티드 라이온스 클럽 산하 화랑 학생들이 나와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영석 비전케어 미서부 지부 이사장은 해마다 1년에 2번 타운에서 열리는 무료 안검사 행사를 통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의 눈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올 여름에는 과테말라에서 무료 안검사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레버케어가 지난 22일 타운 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지난해에 이뤘던 성과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레버케어 측은 한인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문화적 이벤트와 건강 클리닉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과 제휴협력을 맺어 한인사회의 보탬이 되겠다며 각각의 커뮤니티에 맞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한국어 서비스를 비롯해 명상, 요가,
태극권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웰니스 세미나와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레버 케어 측 관계자입니다. 뭐 피트니스 같은 액티비티, 뭐 골프나 뭐 요가, 뭐 탁구 치시고 싶으신 분들, 뭐 그 라인 댄스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그 허벌 서플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돈으로 뭐 K 내추럴이라든지 뭐 정관장, 뭐 덤보, 뭐 TSM 프리움 이런 데 가셔서 허벌 서플리먼트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미국 교계에서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교단과 개별 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와 LA 지역 한인 감리교회를 비롯한 10개 감리교회가 소속 교단인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상대로 교단 측이 탈퇴 조건으로 교회에 청구한 탈퇴 비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와이 IAI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 관계자는 탈퇴를 결정한 교구에 청구한 비용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소장을 하와이주 제1순회법원에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지역 3곳의 한인감리교회와 미국 감리교회 6곳도 똑같은 이유로 각각 소송에 나섰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동성애 수용 여부를 놓고 교단과 갈등을 빚었던 한인교회는 지난해 3월 교인 총회를 열고 97.3%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교단 탈퇴 조건으로 교회 건물과 재산 가치 50%를 연회에 반환해야 하며 교회 융자금 200만 달러를 교회 측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요구 사항을 건네받았다고 이 교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단이 융자금을 포함해 63% 이상의 탈퇴 비용을 교회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한인마켓 한남체인의 사측이 노조 대응 활동과 관련된 재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한 노동자 권익보호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 권익보호와 관련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레이버랩 주장에 따르면 한남체인은 지난해 7월 18일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둔 노조 대형 컨설팅 업체인 로드 워리어 프로덕션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에 대해서 보고하는 LM10 양식을 연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LM10은 연방법에 따라서 회계연도 이후 90일 이내에 필수 제출해야 하는 노동관계 활동 보고서입니다. 레이버랩 측은 한남체인이 로드워리어 프로덕션에 29,361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버랩 사무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간 재무공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면서 이 정보는 노조 파괴를 위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정보이며 한남체인이 법을 준수하고 즉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남체인 측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남체인의 관계자는 회사마다 각 회계연도가 다른 가운데 LM10 보고 마감 기한이 아직 남아있고 한남체인은 당연히 해당 양식을 통해서 컨설팅 비용을 투명하게 보고할 것이라면서 LM10은 계약한 업체에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전혀 숨길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뒤 납치해 산속에 생매장을 시도했던 50대 한인 남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아내는 자신의 자녀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주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재된 안재경 씨에게 징역 13년형과 보호관찰 3년, 전 부인 안모 씨 평생 접촉금지를 선고했습니다. 한인 남편의 아내 생매장 살인미수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2022년 10월 워싱턴주 레이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편 안 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뒤 아내를 납치해 생매장하려 했습니다. 부인 안 씨는 이날 법정에서 폭행 당시를 회상하며 남편에게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낭독하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안 씨는 부인의 팔과 다리를 덕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가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안매장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편 안 씨는 부인의 가슴을 칼로 찔렀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후 부인 안 씨는 12시간 동안 구덩이에 누워있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남편 안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안 씨가 노숙자였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상태였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약물 과다 복용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어제 더글러스 스카이 마스터 수송기가 인근강에 추락했다고 알래스카주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 수송기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경 페어뱅스 국제공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5마일가량 떨어진 인근의 타나나강에 추락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추락 항공기에 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들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FAA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목격자는 큰 폭발음이 들렸고 엔진에 불이 붙은 비행기가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이라크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전사한 한인 1.5세 이름을 딴 다리가 생겼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벅스카운티 미들타운 타운십 근처 미들타운 브릿지가 최근 문제식 하사 추모다리라는 공식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다리는 벅스카운티 랭혼 지역 근처에 295번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트렌턴 로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도 LA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야 도대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혹시 펜실베니아주 벅스카운티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295번 고속도로 위에 문제식 하사 다리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일부 저온 살균 우유 샘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FDA는 양성 반응을 보인 물질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미국 내 최소 8개 주의 젖소에서 검출된 지 약 1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연방농무부는 현재까지 감염된 젖소가 33마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반유대주의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 하버드 대학교 총장 후임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냈던 밋 롬니 연방 상원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존 패터먼 상원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 졸업생으로 컬럼비아대에서 불고 있는 이 미친 반유대주의 광풍 뒤에 나는 롬니 의원을 지지한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패터먼 의원은 전직 매사추세츠 주지사 출신인 이 사람은 월급이 필요 없겠지만 하버드와 그 학계 동료들은 극좌 전통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틀스 멤버인 존 레넌이 사용하던 기타가 최근 영국에서 발견돼 다음 달에 경매에 붙여집니다. 존 레넌이 1960년대에 사용하던 기타가 한 주택의 다락방에서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 기타는 1965년도에 발매된 앨범 헬프 녹음을 위해 쓰였던 악기입니다. 경매인들은 기타 가격이 최대 8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매 업체인 줄리엔 옥션 관계자들은 이 기타를 감정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다가 해당 주택의 쓰레기통에서 기타 케이스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세상에서는 어떤 이슈와 영상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번에 이슈는 바다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기네스 신기록을 작성한 순간 KBS가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초대형 파도를 뚫으며 서프보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바다를 가릅니다. 경이로운 파도 타기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진 이곳. 전 세계 서핑 고수들의 성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친 파도로 악명 높은 포르투갈 나자레 해변입니다. 지난 2월 독일 출신의 서퍼 세바스찬 슈테트너는 이곳 나자레 해변을 무대로 높이 28.57m의 파도를 한 번에 넘는 데 성공했는데요. 2020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 타기 기록보다 2m 이상 앞선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바스찬은 이날 나자레 해변에는 최근 3-4년 동안 가장 큰 파도와 거친 폭풍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그야말로 신기록 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의 기록은 월드 서프리그 및 기네스북의 인증을 기다리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면 올해 말 공식 세계 기록으로 인증될 전망입니다. 바다에 이어 이번엔 하늘에서 탄생한 전례 없는 기록을 소개합니다.
비행 중인 군용 수송기 뒷문이 열리자 전용 슈트와 낙하산 배낭을 맨 세 사람이 망설임 없이 뛰어내립니다. 현지 시간 19일 우주 비행사 등으로 구성된 러시아 자유낙하팀이 세계 최초로 지구 성층권에서 뛰어내려 북극에 도달하는 극한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고도 1,500m에서 몸을 던져 약 2분 30초 동안 자유낙하한 뒤 고도 1,000m 지점에 낙하산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열 마스크와 특수 보온 슈트를 입었음에도 얼굴 일부에 동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시속 300km가 넘는 낙하 속도 때문에 상공 기온은 영하 50도였지만 체감 기온은 영하 70도처럼 느껴졌다고 세 사람은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자유낙하는 단순히 세계 최초라는 기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북극 기지에서 사용할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요. 관계자들은 극지 환경에서 누구보다 빠른 경로로 통신 장비를 전달한 뒤 위성과 연결하는 데도 성공했다며 이런 결실을 보기 위해 6개월이 넘는 자유낙하 훈련과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의회에서 6개월을 끌어왔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이스라엘과 타이완 지원안과 함께 상하원 모두 통과했습니다. 백악관은 최대한 빠른 무기 배송이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 전부터 이미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83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예산 통과를 촉구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지체 없이 법안에 서명할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도 1조 4천억 원어치 무기를 먼저 실어보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미사일과 장갑차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Some other long-range capabilities like HIMARS, small arms and ammunition is always in great demand, and perhaps maybe some vehicles, tracked vehicles, wheeled vehicles, that kind of thing. 때마침 영국도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를 포함한 8,5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려운 전황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Кожен лідер і кожна країна, які у цьому допомагають, є справжніми рятівниками життя. 미국 국방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미군 장비 현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에 오래된 장비를 보내고 새 무기를 채워 넣으면 결국 미군 군사력이 강화된다는 논리입니다. We supply Ukraine with military equipment from our stockpiles, and then we spend our money replenishing those stockpiles so our military has access to them. 미국 국방 전문가는 낡고 속이 빈 전력으로 전락한 미군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은 업그레이드 기회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도 연방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되고 1년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1억 7천만 명, 미국 인구 절반이 쓰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각 23일 틱톡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79, the nays are 18. 미국 일각에선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며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틱톡이 민감한 정보들을 중국 정부에 넘기거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is national security bil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Congress has passed in a very long time to protect America's security.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약 9개월 안에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이 진행될 경우 대통령은 3개월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틱톡이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실제 법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법안에는 틱톡 강제 매각뿐 아니라 타이완 등에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IT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의회가 국가안보를 강화했다며 빠르게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실시된 인식조사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보다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는 미국 리더십에 대한 평가 추이는 엇갈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첫 해였던 2022년 66%였던 지지가 작년에는 53%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작년 10월 하마스 기습 공격이 있은 지 2주 뒤 진행된 조사에서 미국의 지지 81%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주를 찾았습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복원을 약속하면서 트럼프 심판론을 띄운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연방대법관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판결을 폐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주에서는 다음 달부터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자 이것을 비판하며 진보 여성 유권자 결집에 나선 것입니다. 이 낙태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이렇게 부각한 가운데 대법원이 낙태 허용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섭니다.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에서 의사가 언제 긴급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방대법원 앞에는 또 시위자들이 여러 거리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다호주는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14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와 댈러스 매버릭스 간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 경기 있었습니다. 클리퍼스가 패했습니다. 93대 96 아쉽게 패했습니다. 댈러스와 클리퍼스 간의 정규 시즌 전적은 3전 전승으로 LA 클리퍼스 최근 경기 일정을 보면요. 3전 전승으로 클리퍼스가 상당히 우위를 보냈는데 어제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를 막지 못하면서 93대 96으로 3점 차 패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부상에서 카이리 어빙이 아니죠. 예.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더 큰 점수 차로 승리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109대 97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어제 카와이 레너드 복귀하면 더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카 돈치치를 막지 못하면서 패했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어제 32득점을 올렸습니다. 양팀 간의 3차전과 4차전은 장소를 댈러스로 옮겨서 치러지게 됩니다. 무실점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마친 황선홍호가 최상의 분위기 속에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력 분배도 적절히 돼 있고 팀의 사기도 최고조라고 합니다. YTN입니다. 강력한 피지컬과 정신력을 앞세워 일본을 이긴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최상입니다. 한일전 승리 후 촬영을 할 때도 라커룸에서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할 때도 황선홍호는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8강 상대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호주와 요르단을 꺾고 올라온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이기려고 생각하니까 진짜 경기도 결국 골이 들어가고 이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마음가짐을 앞으로도 다른 경기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하면서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른 것도 강점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 이을용의 아들 이태석 선수는 3경기 연속 도움으로 한국의 조별리그 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저희가 또 승리로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이기고 4강에 오를 경우 사우디 대 우즈베키스탄의 승자와 준결승에서 격돌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파리올림픽에 직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 4위팀 기니와의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야 파리에 갑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한편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에 나선 황선홍호는 LA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올림픽 길목에서 만난 황선홍과 신태용 감독의 맞대결은 대회 현장에서도 벌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3전 전승으로 죽음의 조를 통과한 황선홍 감독과 인도네시아를 8강으로 이끌며 돌풍의 주역이 된 여우 신태용 감독. 취재진으로 기자회견장이 가득 찰 만큼 두 감독의 대결은 시작 전부터 화제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무기가 사령탑이라며 후배 신태용 감독을 추켜세웠습니다. 강점이라 하면 뭐 신태용 감독님이 있는 게 강점인 것 같고요. 신 감독님이 오랜 시간 동안 또 팀을 맡아왔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강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주장 리도와 장난을 칠 만큼 여유를 보인 신태용 감독은 조국에 맞서야 하는 복잡한 심경 속에서도 냉정한 승부를 강조했습니다. 꼭 한국은 피해야 된다는 게 제 속마음이었고 운명의 장난같이 이렇게 8강전에서 붙게 돼서 힘들지만 그래도 스포츠는 스포츠고 냉정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면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는 외나무 다리 승부.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감독은 저마다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기에 승부는 더 뜨겁고 치열합니다. 두 감독의 운명을 결정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끝장 승부가 모레 새벽 펼쳐집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Ohtani with an absolute rocket. Forget about it. First game in Nats Park. First home run in Nats Park. 4-1 Dodgers. 오타니 쇼헤이,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어제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앞선 9회 타석에 들어서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속 118.7마일, LA 다저스 선수가 홈런 친 것 중 역대 최고 속도입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PGA와 LPGA 투어에서는 선수들 사이에 골프가 재미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고 있는 세플라와 코다 때문입니다. 현재 두 선수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꿈의 무대 마스터스에서 그린 재킷을 입은 데 이어 셰플러는 총 상금 2천만 달러인 특급 대회 RBC 헤리티지 우승 트로피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PGA 투어에서 메이저 우승 이후 다음 대회까지 정상에 오른 건 무려 18년 만. 2006년 타이거 우즈 이후 없었습니다. 셰플러의 최근 행보는 더 놀랍습니다. 5번의 대회에서 준우승 1번을 빼고 4번을 우승했습니다. 벌써 누적 상금 2천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난 시즌 처음으로 2천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3천만 달러 돌파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랭킹 1위의 저스틴 토마스는 빈틈없는 셰플러가 골프를 지루한 게임으로 만든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고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Does not get boring. I love the feeling of a well-struck golf shot. I love this game. I love going out and practicing by myself. I love playing golf, gambling at home with people, just messing around. The game of golf's been a huge part of my life. 2024년 4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